하나밖에 없는 귀한 외동딸이라면서요. 이웃녀 딱지 달아도 괜찮으시겠어요? 어디서 아직도 뻔뻔하게 그 혀를 나불대! 지금 당장 내 딸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지 않으면 오늘부터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당신 집안을 아작내버릴 거야! 왜 이렇게 서두가 시끄럽냐고요? 제가 웬만해서는 정말 화를 안 내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부들부들 손이 떨리는 제 사연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오늘은 잔인하고 못된 시댁에 통쾌한 복수를 날린 박경백 할아버님의 시원한 복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이 찾아오지만 박경백 할아버님은 딸을 위해 모든 걸 걸고 싸워서 그 고통을 멋지게 이겨내셨는데요. 이번 사연을 통해 여러분의 답답했던 가슴속을 한 방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을 사로잡을 더 많은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절대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어르신 사연방,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은 하나뿐인 딸 지수 덕분에 매일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수는 어릴 때부터 마음이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아이였어요.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학교에서도 선생님의 칭찬이 끊이지 않았죠. 지수의 맑은 웃음은 우리 집을 마치 봄날처럼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저와 아내에게 딸은 특별히 더 소중한 존재였고 우리 삶의 중심이자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더군요. 딸이 성인이 되어 결혼할 나이가 되자 한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저와 아내는 처음 그 남자를 봤을 때부터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딸에게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남자였습니다. 학벌과 직업에서 아쉬움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첫인상이 너무 좋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저희가 반대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딸이 선택한 사람을 믿어보기로 했죠. 결혼 후 딸은 첫 몇 년간은 그럭저럭 잘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딸이 시댁에서 살게 되었고 손녀까지 낳았으니 그저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죠. 그런데 점점 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결혼 생활이 바빠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시댁에서 생활하면서 힘든 일이 있겠거니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딸의 얼굴은 점점 야위고 몸은 더욱 말라갔습니다. 딸에게 물어봤지만 딸은 항상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별일 없어요. 그냥 조금 바쁘고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딸은 늘 웃으려 했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의 마음속엔 뭔가 불안한 기운이 가득 찼습니다. 그 불안감은 시간이 지나며 점점 커져갔고 결국 어느 날 모든 것이 폭발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손녀와 함께 놀고 있던 딸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마음이 편안했죠. 그런데 손녀가 제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도 엄마랑 나랑 우리 집에 같이 가면 안 돼?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랑 하루 종일 놀았는데 집에 가서도 계속 놀고 싶어? 손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죠. 아니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맴매 맞아서 맨날 아파요. 손녀의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할머니한테 왜 맞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손녀는 아무렇지 않게 엄마가 할머니 말을 안 들어서 맴매 맞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딸을 손녀 앞에서 때린다는 상상을 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딸이 시댁에서 학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날 밤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이 시댁에서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왜 저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죠.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이 겪고 있는 고통을 제가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아내에게 딸이 김치가 먹고 싶다고 했다는 말을 전하고 김치를 담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 김치를 가지고 딸이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딸을 보자마자 저는 딸의 얼굴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더 야위고 더 수척해진 딸의 얼굴. 분명 무슨 일이 있다는 걸 느꼈지만 딸은 여전히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괜찮아요. 요즘 입맛이 없어서 그래요. 엄마 김치 먹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딸은 그렇게 말하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억지 미소는 저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제 소중한 딸이 시댁에서 학대를 당하고 있다니 제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방관할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딸과 그 시댁의 일상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경찰로 오래 일한 경험이 있었기에 사람을 감시하는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은밀하게 딸이 사는 집 주변을 지켜보며 그들이 딸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이웃들에게도 그 집안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안사돈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확인하며 상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아, 그 집 며느리요? 내가 처음에는 며느리가 아니고 일하러 오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또 생각해보면 일하는 사람을 그 정도로 막 대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상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라잖아요, 글쎄. 그 집 며느리 맡고 사는 거로 이 동네에서 유명해요. 이 근방에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걸요? 사람들의 이야기에 머리가 쭈삣쭈삣 서고 손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이웃들이 이 정도로 이야기할 정도면 오랫동안 폭력이 지속되어 왔다는 말이잖아요. 어디로 갈 곳이 없어서 그러고 있는 거 아닐까요? 애 데리고 나가서 살 능력이 없다거나. 그렇지 않고서야 시댁 식구들에게 저렇게 학대를 당하면서 계속 살 이유가 없겠죠. 남편도 막 소리 지르는 것도 봤고요. 그 집 시누이도 막 부리던데요. 그 집 남편 바람도 피는 것 같던데. 다른 여자랑 팔짱 끼고 걸어가는 것도 내가 봤어. 집 마누라가 보고 있는데도 그러고 다니더라니까. 그 집 인간들 진짜 너무 못됐어.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었습니다. 심장은 마치 터질 듯이 뛰었고 눈앞이 순간 하얘졌습니다. 믿기 어려운 현실 앞에서 저는 그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죠. 아니, 차라리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더욱 잔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사위의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웃들이 했던 말이 전부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죠. 안사돈 집에서 불과 5분 거리에서 사위놈이 다른 여자와 두 집 살림을 차린 듯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딸을 그 지옥 같은 집에서 당장 데리고 나오고 싶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런 상황을 보고도 참을 수 있었냐고 물으실 겁니다.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며칠간 딸이 사는 집 주변을 감시하면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집안 식구들이 단순히 딸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저희 딸을 철저히 가스라이팅하며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학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경찰로 일하면서 이런 경우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그들은 끝까지 발뺌하며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겁니다. 그런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을 절대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딸에게 저지른 일을 똑똑히 떠올리게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저는 이웃들과의 대화 하나하나를 전부 녹음했고 사위의 파렴치한 행동은 동영상으로 남겼습니다. 안사돈의 악랄하고 잔인한 말과 행동까지도 빠짐없이 증거로 수집했습니다. 내 딸이 그 집에서 어떤 끔찍한 일을 겪었을지 상상만 해도 분노가 치밀어 올라 그 인간들을 하나하나 찢어 죽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저는 딸아이의 집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퇴근하는 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너무나 피곤해 보이는 딸의 모습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딸이 길을 걷고 있는데 앞서가던 중년 남자가 갑자기 넘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딸은 급히 다가가 괜찮으시냐며 넘어진 남성을 부축하려 했는데 그 순간 딸 앞에 차 한 대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사위가 차에서 내리더니 딸에게 폭언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대놓고 집 앞에서 남자랑 붙어 있냐? 제정신이야? 그 순간 딸은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에요. 라고 겨우 말하는데 그때 안사돈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녀는 딸에게 다가오더니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동네 창피하게 아주 대놓고 이 남자, 저 남자 정말 천박해서 못 봐주겠네. 그러더니 갑자기 딸의 정강이를 구두발로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너 당장 집으로 들어와. 딸은 저항할 힘도 없이 안사돈에게 거의 끌려가듯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밤새 분노에 사로잡혀 딸아이 생각에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온몸에 화가 치밀어 잠은커녕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든 안사돈과 마주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자연스러운 만남처럼 보이기 위해 딸이 좋아하는 김치를 챙겨 들고 딸아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딸과 안사돈이 시장에서 돌아오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딸은 양손 가득 무거운 짐을 들고 힘겹게 걸어가고 있었죠. 그런데도 안사돈은 한치의 자비도 없이 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겁냐? 이게 무거워? 아, 아니요. 너 지금 내 말을 무시하니? 너는 정말 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빨리 좀 걸으라는 말 안 들려? 그러고는 말끝마다 소리를 치며 딸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냥 툭 치는 정도가 아니라 머리를 인정사정 없이 후려치는 것이었습니다. 딸은 그 충격에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고 결국 손에 있던 봉지 하나를 놓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속은 폭발할 듯 끓어올랐습니다. 비닐봉지에서 쏟아진 과일을 본 안사돈은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게 얼마짜리 과일인 줄 알아? 딸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안사돈은 다짜고짜 딸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딸이 바닥에 쓰러진 그 모습은 내 머릿속에 선명히 각인되었고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로 남았습니다. 자랑스러웠던 내 딸이 저토록 비참한 대우를 받고 있다니 제 온몸이 상상할 수 없이 떨렸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뭐 하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너 같은 건 우리 집 식구들 아니면 어디서 걷어줄 데도 없어? 알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딸에게 가해지는 폭언과 폭력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딸아이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내 딸한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저의 엄청난 소리에 안사돈은 물론이고 딸아이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저의 등장에 안사돈의 얼굴이 사색이 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이지만 딸아이는 죽으면 죽었지. 그런 모습을 저와 아내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엄마와 아빠가 얼마나 속상해 하겠냐고 말이죠. 그게 더더욱 딸아이가 그런 취급을 받아가면서도 참고 살았던 이유였다고 생각하니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아니, 여긴 어떻게? 저는 안사돈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은 채 딸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아버지, 그러고는 딸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집에 들어가서 시아랑 네 짐 싸서 당장 나와. 단호하게 딸아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딸아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사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굉장히 안절부절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제 전직이 뭔지 알고 있었으니 순간 겁을 먹은 거였겠죠. 사돈께서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오해요? 제가 그냥 이러고 나타났을 것 같습니까? 제가 큰 소리로 으름장을 놓자 안사돈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저는 안사돈을 향해 손에 든 김치를 거침없이 쏟아 부었습니다. 안사돈은 얼굴로 흘러내리는 김치 국물을 닦으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들이 내 딸한테 한 짓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안사돈은 분한 듯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했지만 결국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기대해. 내가 기필코 내 딸이 당한 몇 배로 당신들한테 되갚아줄 테니까. 안사돈은 제 말이 끝나자마자 집 안으로 도망치듯 들어가 버렸습니다. 곧 딸아이와 손녀가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딸과 손녀를 데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딸은 계속 눈물을 흘리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만 그 울음조차도 삼키려 애쓰는 모습에 너무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내 딸이 저 지옥 같은 집에서 견딘 고통을 생각하면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영문을 모르고 있던 아내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물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대충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반에 반도 말하지 않았는데 아내는 오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열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던 딸아이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딸이 그동안 겪은 끔찍한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괜찮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사위가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울면서 이혼을 요구했을 때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손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딸도 왜 자신을 때리냐며 따졌고 시어머니도 처음 한두 번은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폭력은 반복됐고 어느 순간부터 딸은 그것이 당연해져 버렸다고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하나같이 딸을 깔보고 때리고 모욕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행동했다고 하더군요. 딸의 말이 끝나자마자 아내가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은 듯 딸을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방 안에서 짐승 같은 오열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내가 딸의 옷을 벗기자 딸의 등과 팔, 온몸에 남아있는 폭력의 흔적을 발견한 것입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한 고통과 숨이 막힐 정도의 분노와 슬픔이 몰려왔습니다. 머릿속은 그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딸을 병원으로 데려가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다음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딸을 학대한 사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둔 증거들이 그들의 숨통을 조일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딸을 때리는 모습, 사위가 바람을 피우며 딸을 무시하는 모습까지
저는 모든 증거 하나하나를 철저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빠져나갈 구멍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딸은 처음엔 눈물을 참며 저를 말렸습니다. 아버지, 이혼은 안 돼요. 시아를 생각하면 그럴 수 없어요. 손녀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에 그 지옥 같은 상황을 묵묵히 견뎌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시아를 그런 환경에서 키우겠다고? 내가 그렇게 참고 견디면 그 아이가 행복할 것 같아.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집은 너에게도 시아에게도 아무런 미래를 줄 수 없는 곳이야. 내가 행복해야 시아도 행복해질 수 있는 거라고. 딸은 끝내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내며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 집안을 상대로 본격적인 법적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순순히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위는 처음에 비굴한 모습으로 저를 찾아와 무릎까지 꿇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장인어른,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비열한 모습에 오히려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잘못! 네가 내 딸을 그 지경까지 몰아넣고 이제 와서 잘못이라는 말을 하는 거야? 사위에게도 치밀하게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그는 사업에 실패하고 나서 저에게 돈을 빌려갔고 저는 그때 이미 사위에게 차용증을 받아두었습니다. 처음부터 돈을 되돌려 받으려고 차용증을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돈을 너무 쉽게 생각할까 걱정되어 받아놓았던 것이었죠. 다행히도 그 차용증이 법적으로 그의 숨통을 조일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고 저는 그의 남은 재산을 모조리 압류할 생각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라곤 이제 마지막 남은 자존심뿐이었으니 그마저도 철저히 부숴버릴 계획이었습니다. 사위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시누이, 그 집안 사람들이 반드시 그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인간들이 내 딸을 하인처럼 부려먹었으니 그보다 더한 고통을 당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고 이를 악물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법적 소송으로 끝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사회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망신당하게 만드는 것이 저의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그 집안 사람들 모두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악행을 동네에 조용히 소문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때리고 시누이가 올케를 함부로 대하며 괴롭혔다는 사실이 동네에 알려지자 그들은 더 이상 그곳에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추악한 본성이 드러나자 사람들의 조롱과 수군거림이 그들을 더 깊은 나락으로 끌어내렸습니다. 특히 사위는 바람을 피우며 이중 생활을 했던 것이 드러나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공개적인 비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외부에서 쌓아왔던 모든 명예와 인맥은 한순간에 무너졌고 그의 삶은 서서히 파탄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사위가 다시 나를 찾아왔을 때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장인어른,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전 정말로 모든 걸 잃었습니다. 사위의 모습은 비참했지만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아직 한참 멀었어! 네가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벌써 잊은 건 아니겠지? 그는 결국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았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그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내 딸을 그토록 괴롭힌 그 인간들을
어떻게 용서한단 말입니까? 저는 사위를 철저히 파멸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 사람들 모두 사회적으로 매장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했고, 시누이는 회사에서 사건을 일으켜 쫓겨나듯 퇴사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제가 계획한 복수로 인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 제 딸은 손녀와 함께 저희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손녀도 저희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있죠. 딸과 손녀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저도 한결 마음이 놓입니다. 그러나 이 복수가 끝났다고 해서 제 분노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제 가슴을 짓누르는 건 딸이 그동안 겪어야 했던 고통입니다. 그 집에서 당한 학대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고, 제 딸은 모든 것을 혼자 견뎌야 했습니다. 그때 생각만 해도 제 가슴속 깊은 분노가 다시 뜨겁게 치밀어 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저희 딸이 다시 행복을 찾았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딸이 다시 웃음을 되찾았고 손녀와 함께 저희와 지내면서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부모가 마찬가지겠지만 나 자신보다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건 바로 내 자식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내 아이가 고통받는다면 부모로서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저는 딸의 고통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고, 그래서 이 복수를 선택했습니다. 그 복수가 딸에게 새 삶을 선물했고, 이제 저희 딸은 다시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역시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일 것입니다.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큼 부모에게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늘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잔인한 현실 속에서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낸 오늘의 주인공. 그의 용기와 결단은 딸에게 새로운 희망을, 그리고 우리에게 울분을 날려주는 통쾌한 한 방을 보여주었습니다. 인생은 때로 예기치 못한 고통과 시련으로 우리를 시험하지만 그 속에서도 사랑과 의지를 잃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더 큰 행복과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에게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딸과 손녀, 그리고 가족들에게 새로운 시작의 힘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도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줄 통쾌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